하시고. 마이크 좀 낄게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 앉죠? 그 옆에? 네네. 세팅을 좀 하고. 소리가 갑자기 가까이 볼게요. 지금 이 세팅글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틀어주셨네요. 네. 아, 머리 많이 자랐다고. 복강님 머리 많이 자랐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는 빨리 안 자라는 것 같아요. 한때 엄청 빨리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딱, 이거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제가 할게요. 아, 푸셔요.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형이십니다. 아, 네. 저 결혼했어요. 자, 잘 보이세요, 샴푸 여러분? 사용하면 머리 빨리 자라는데. 아, 예. 네. 네, 테스트 샴푸? 저도 지금 네, 채팅방 네. 들어가 볼게요. 젊은 남자. 네. 아프리카 TV. 네. 자, 보겠습니다. 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꿈이 의원입니다. 와, 네네. 아, 후원님이. 의원님이. 네. 하면 나중에 따르세요. 네. 네. 여러분 지금 각도 괜찮아요? 네, 옹기종기. 맨날 화난 모습만 봐서 무서웠어요. 아니, 화난 일이 너무 많아. 네.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화난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괜찮아요? 네. 저도 화 안 내고 싶은데 예. 네, 막 스트레스 쌓여서 암 생기는 거. 그래요. 개인 방송할 때는 화 많이 안 내시죠? 아, 그렇죠. 그래도 네. 가끔 이제 분노할 때가 있으면 또 괜찮아요. 내실 수도 있고. 아니, 그렇죠. 근데 여기 있으면 특히 최근 들어서는 화난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네, 뉴스 보다 보면 네. 화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저희 죄송한데 마실 거 혹시 있을까요? 네네네. 물이라도 조금. 아유, 죄송해요. 의원님 드셔야 되니까. 의원님 앉아 계시죠? 저는 이제 갖고 온 게 제 거. 드시죠. 그러면. 머리 예전 사진 보니까 정말 여린 모습에 초선 때 그 머리 참 머리 괜찮았어요? 되게 더 아름다우시던데. 그 머리로 잘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요. 네. 네. 일단 시간이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네. 헤어스타일은 나중에 길어지면 좀 그 머리 스타일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네. 옛날 사진 보면서 네. 그 머리로 좀 안 돌아가지. 그래서 갈수록 짧아지는 머리가. 근데 지금 되게 잘 어울리시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주변에서? 그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네. 짧은 머리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아니 지지자들은 좋아하고요. 네. 뭐 이렇게 좀 더 깔끔해 보인다, 더 어려 보인다.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또 불자들도 좋아하시고요. TV에서 너무 많이 뵈서 그런가 되게 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보여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의원님 스스로는 이제 허전함은 없으세요? 머리 옛날에 한 번도 이렇게 짧게 하고 다니시는. 근데 솔직히 너무 편해요. 아침에. 그때는 얘가 드라이를 해야 되잖아요. 아. 삐치니까. 그래 드라이 하는데 한 20분? 15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들도 비슷할 텐데 그냥 금방 이렇게 하죠. 그냥 아침에 세수하면서 감고 그냥 후다닥 이렇게 수건으로 그냥 닦고 그냥 바로 나오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마이크 잘 들리죠, 여러분? 네, 바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딜리버리 오늘 6회차입니다. 벌써 이제 저희가 밖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오늘 현우님하고 함께 또 뵈려고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6회차인데요. 다른 의미에서는 올해 들어서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춘천에 가서 그렇죠. 김진태 의원님과 올해 들어서 국회의사당을 처음 온 거예요.
네. 그죠? 2020년 들어서 바로 여기 이현주 국회의원님 만나 뵈러 여기 자리에 와 있습니다. 뭐 주십시오. 편하게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현주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제 쭉 어차피 이제 네. 이어서 네. 와긴 왔는데 그래도 이제 테이블에 와우. 앉았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올해 한 해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상반기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큰 이슈. 네. 21대 총선이죠. 네. 바로 4월 이렇게 거의 코앞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3개월도 안 네.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 오늘이 3개월 남았네요. 거의 한 3개월. 딱 3개월. 네, 총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죠. 네. 지금 아마 국회의원분들 모두가 다 지금 막 이제 뭐 곤두서 있고 신경이 그죠. 네, 되게 여기저기 이제 바쁘시게 돌아다니시고 전략도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네. 아주 중요한 해에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또 이현주 의원님과 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현호님이 간단하게 의원님을 소개해볼까요? 예.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프로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1972년 부산 출생이시고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제업무 석사,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법학 석사 하시고요. 현재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장이시고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로 계시고 국회의원 모임 중에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가 있네요. 거기에도 대표님 하시고 예전에는 SOL 상무 30대 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그리고 97년에 39회 사법시험 합격. 예. 사법시험 합격까지. 예. 지난번에 그 스토리도 또 설명 한번 해주셨죠. 예. 사법시험 합격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작년에 한 여름쯤인가요? 네. 아프리카 TV에 한번 나오셨어요. 네. 시사 온라이브 있었어요. 네. 프로에 네. 그 이제 프리거 스튜디오에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출연인데 이번에는 이제 찾아온 거죠. 저희가 시사 딜리버리라는 프로로 일단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에게 생방송인데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아프리카 시청자님, 아프리카 TV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프로필 쭉 보면은, 많은 분들이 채팅방 중간중간에, 학벌 좋네, 뭐 이렇게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다 이제 법무대 나오고. 근데 서울대가 학사면은 이제 학번이. 저는 91학번입니다. 91학번이군요. 그리고 72년생, 올해로 한국 나이로 48세. 네, 50이 다 돼가요. 저는 항상 40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만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살이라도 저는 그렇죠. 47세. 근데 나이를 거의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우리 남편하고 서로 네. 나이 얘기 거의 안 해요. 네, 얘기하면 막 상기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들으셨죠? 네. 사람은 다 누구나 늙고 병들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네. 저도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올해 이제 40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30대 끝났구나 까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이 갖고 자꾸 뭐 네. 계속 왜냐면 아프리카가 이제 계속 또 젊은 친구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초창기에 했던 사람으로서 벌써 그렇게 13년 됐어요. 때 됐거든요. 네. 13년째 계속 이제 그러네. 말씀하시고 1세대시니까. 저는 98학번입니다. 네, 중학생을 정말요? 들었는데 91학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한 7, 8살 90년대. 그렇죠. 같은 네. 90년대에 그래서 오기 전에 유저분들이 네. 부탁을 한번 해주셨어요. 이게 좀 이렇게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이현주 의원님께 네. 왜냐면 이제 까루야 우리는 이제 친하니까 까루야 이현주 의원님한테 한번 이따가 누나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봐 이게 네. 한 번만 이거 불러도 될까요? 네, 너무 저는 좋죠. 네. 만나서 네. 반가워 언주 누나. 이거 막 이렇게. 와, 닭살 분위기인데, 닭살 분위기. 얼굴 화끈화끈해졌어. 되게 편안할 줄 알았는데, 웃겨.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저는 좀 재밌게 남동생이 했잖아요.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남동생이 97학번인가? 네. 거의 비슷하네요, 저하고 나이. 아니다. 95. 아니, 지금 내가 91학번이니까 어떻게 돼요? 96학번이다. 96학번. 다 했어요. 네, 비슷하네요. 네. 그죠? 네.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네. 네. 자, 이제 다시 질문 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한번 네, 볼까요? 형님 아까. 예, 의원님 그 지난번 방송 출연해주시고 네, 네. 나서 그 사이에 보니까 책을 출간하셨어요. 아, 네. 제목을 보니까 나는 왜 싸우는가. 네. 네. 책 제목이 나는 왜 싸우는가. 내 책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싸우는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셨는데 네. 자, 그 책 내용에서 이렇게 왜 싸우는가 이렇게 아, 추억해서 네네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저 올해 여름에 나왔죠. 아, 작년 여름에. 네. 작년 얼마 여름에. 안 됐어요. 6, 네. 7개월. 그 정도 됐죠. 그렇죠. 10월이었으니까. 네네. 그때 이제 거의 피크였을 거예요. 막 이렇게 이 광화문, 10월 달에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직전에 이제 기재 분노는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네. 그런데 어떤 출구는 없고, 분출구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유튜브 하면서 비판도 많이 하고, 또 막 그러던 찰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게 비판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왜 탈당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죠. 그래서 맨 앞에 보면 제가 왜 탈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그 위선. 사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정치권에서 볼 수 있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그 조국 사태가 10월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 책이 7월 달에 나왔는데 그 책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사안은 좀 다르지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자유에 대한 억압과 그렇죠. 위선에 대한 분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을 가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가 비판하는데 주로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망해가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그다음 탈원전이라든가 또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 이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쭉 제가 얘기를 하고 이걸 그냥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대안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이 쓰고 싶었는데 책이 하다 보니까 500페이지가 넘은 거예요. 되게 두껍던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좌진들이 의원님 그렇게 하면 책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 네네. 그래가지고 막 줄여가지고 없애고 막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한 400페이지 정도로 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선거 끝나고 이번 선거 끝나고 다시 대안에 대해서 더 제대로 논하는 그런 책을 쓰려고 그래요. 그 계획이 있으시군요. 후속작으로. 네네네. 그래서 거기 이제 대안이 간단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제일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 후세대 또 미래 세대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아이 엄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막 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보면 민주당 비판도 있고 지금의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정당이 제대로 된 이 노선이 거의 없다. 없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없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없고 뭐 이런 얘기죠. 정의당의 정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특히 저같이 X세대 이제 40대 이하들은 사실은 우리 간섭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억압받고 지배당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되 그러나 이제 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지 뭐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층들이 우리가 사회를 갖다 설계하고 우리가 니네를 잘 살게 하겠다. 우리가 니네를 갖다가 평등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걸 억지로 막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국민들이 그냥 지배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경제 원리라는 게 시장이 뭐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예측을 했죠. 실패한다라고 해서. 책이 안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진보든 보수든 기존 기득권을 향해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싸운다라는 그런 그렇죠.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결국에는 키워드를 뽑자면 네.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마도 그것이 이제 창단하는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 네. 뭐, 네, 지금 여러분 그 타미제이 언급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타미제이. 운전진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또 강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퇴당하는 모습 안 보이게 여러분 좀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진보다 지금 제 손가락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냥 눌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재밌게 채팅할 수는 있으나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 이현주 국회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보태자면 네. 그 이제 뭐 방금 뭐 어디 당에는 뭐가 없고 어디 당에는 뭐 없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은 그 안에도 자기 당 사람이 있지만 또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팔이 아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획일적이고 집단주의적이죠. 그래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정의당도 있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있었고 여러 의원님과 같이 시사 딜리버리를 진행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공통된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고 뭐 했던 분들이 이런 생각 갖고 왔는데 해보니까 이게 또 아니더라. 정당내 사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지만 뭐 금태섭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 했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막 그거 테러 같이 이렇게 네. 당해서 그것도 좀 안 좋게 이제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죠, 토론이. 그러니까요. 네, 토론을 해서 가장 그런 바람직한 부분도 결과를 있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이걸로 해 이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하면 그게 일리 있는 말이라도 전혀 듣지 않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그거하고 약간 좀 선을 같이 하는 듯한 그렇죠.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금태섭 의원도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 생각하는. 저희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르다고. 나와 남이 다른 거를 인정할 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데 네. 무조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팅할 때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의 의원이 나왔다고 해서 인간 이하 취급하면서 막 이상하게 그렇게 채팅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너무 대단하죠. 네, 김진태 의원님 편에서도 그랬고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또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강퇴를 당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미래를 향한 전진 꼭 읽어줘야 됩니다. 4.0 예. 전진당을 창당 이제 준비를 추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끝나요. 네, 이번 주에 거의 끝나가는데 네. 그 추진하신 이유가 네. 뭐 기존 정당도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기존 정당들은 뭐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뭐 감흥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신 건지 네. 추진하신 정확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이제 친한 분들이 우리가 꿈이 있어요, 꿈. 꿈이 정치를 있어야죠. 하면서 꿈. 네. 그래서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네. 우리 노선도 있고, 우리 자유주의자라서 일단은 뭐 보수에 가깝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보수 세력처럼 이렇게 막 그 권위주의적이고, 그렇죠. 그다음 국가가 막 중심이 돼서 뭔가 국가 중심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민간이 중요하고 이런 쪽에 그리고 내 자유가 중요하고 나의 자아가 중요하고 이런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되게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젊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우린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사회주의자나 이런 게 아닌데 네. 그런데 반대편에 보수 세력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꼰대 같고 그렇죠. 너무 막 권위적이고 저건 아닌데 이게 문화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당을 만들고 싶다. 원래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도 저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그래서 네. 자유와 인권을 추구하는 세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지도 했었고 네. 근데 보니까 약간 사회주의라든가 친북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가서 안철수하고 뭔가 해보자. 네. 이랬는데 안철수 그때 국민의당은 기억하시겠지만 네. 특별한 색깔이 없었어요. 추구하는 게 분명하지 예. 않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중에는 막 이상해지면서
바른미래당하고 통합했는데 나중에 내부에서 싸우고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일단 만들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여러 당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하고 우리가 연합할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 당을 만들어서 이 세력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걸 계속 추구해 나갈 거다. 이런 거죠. 그런 취지군요. 4.0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4.0 쓰신 이유가 네. 그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 1.0이요. 건국 시대. 네. 네. 건국 시대고요. 2.0이 산업화 시대고. 네. 그 다음에 3.0이 87년, 예. 80년대 네. 민주화 시대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 시대는 다 옛날 시대예요. 근데 지금 있는 정당들은 다 옛날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다.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 과거에 보면 1.0, 2.0, 3.0 이 시대들도요. 예. 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젊었을 때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을 하고 그 시대를 열었는데 이들도 이제 낡아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만들려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또 나와야 되고 네. 우리가 새로운 시대 열어보자.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뭐 보호의 대상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을 걱정만 하고 툴툴거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죠. 4.0 시대. 어떻게 보면 뭐 개인주의 시대, 개인의 고도화 시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보자. 나중에 역사가 그렇죠. 얘기를 하겠죠. 4.0은 이거였어라고 그죠? 네. 그러면 당 공식 명칭에 4.0 이렇게 쓰게 됩니까? 그렇죠. 공식 명칭에 4.0이 들어가죠. 창당 등록하실 때. 예.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이게 저희 공식 명칭이고 줄이면 그냥 전진당 네. 아니면 전진 4.0 이렇게. 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해서 이제 채팅방이 좀 천천히 올라오는데, 채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그래. 자꾸 왜 꼰대만 드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본인이 우리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건전한 상식으로 봤을 때, 요 정도는 뭐 까르가 봐주겠지.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되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았어요. 방금 이제 이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단체로 이렇게 막 무조건 한 게 아니고 다양하게 네. 그죠? 네. 물론 아프리카는 집단 지성은 맞는데 집단 지성이 아니고 이제 집단주의 말씀하신 거라 저도 어렸을 때 단체로 이렇게 주말일찍 가잖아요. 그럼 전 짜장이요 짜장면 이 새끼도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똑같이 사잖아. 나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요즘은 못 가죠. 아니, 저도 그랬어요. 싫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제가 처음에 로펌을 딱 갔는데 네.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딴 거 시키면 막 눈치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 너무 똑같이 싫어. 통일하지. 근데 그래서 이 나중에 공감이 가가지고 제가 진짜 듣는데. 그죠? 예. 그래서 난 잠깐 한 1, 2초 동안 이래서 정치인인가 내가 넘어간 건가? 아닌데 나도 원래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는 이제 약간 저는 고기가 진짜 끄덕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성과 자기의 주장, 소신 그리고 자기 생각 그리고 자아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시대다. 예. 맞아요. 그런 예. 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많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다음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그 중도 우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님 계신 그거에 이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여하셨죠. 네. 그럼 만약에 우리 당이 이제 창준이 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진당이라고 할게요. 네. 전진당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면 이제 네, 이번 주 확실하게 일요일 날 진행하고. 중앙당 창당.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역 의원 중에는 이현주 의원님만 소속이 되는 지금은 그렇죠. 네. 어차피 네, 나중에 물갈이니까 어차피 네, 새로운 거니까 네. 어차피 이제 현역으로 이제 총선 때 이렇게 그렇죠.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통합 추진되면 네. 그럼 전진당의 미래는 전진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지금 그냥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도 제가 기자회견 했는데 네. 우리가 논의에 참여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이니까 그러면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큰 세력 안에 우리의 얘기들이 훨씬 많이 반영이 된다면 네. 그럼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그 부태들의 귀환 네. 좀 말이 너무 심해요. 기존 전통적인 보수 세력의 정치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다 합해가지고 네. 다시 짜잔하고 그들이 나타나면서 네. 그게 무슨 신당인 것처럼 네.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뭐냐 그게 네. 우리는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번 통합을 계기로 전제가 뭐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상당히 교체가 돼야 된다. 네.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요,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딴 네. 때 같았으면 또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번 선거는 네. 특히 보수 세력 입장에서 보면 과거하고 단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탄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사실 국민들 상처를 많이 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주된 책임에 있는 사람들은 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온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찍겠어요? 지지 안 합니다. 네. 그럼 과거로 하면 이제 탄핵과 또는 분열에 그렇죠. 책임 있는 자를.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채팅방에서 생방으로 이제 지금 채팅 올려주시는 분들 보면은 이미 이제 통합 같은 거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님이 이제 한번 그런 식으로 통합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호감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분은 궁금하다고. 정치인으로서는 이렇게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가치와 방향이.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네.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의 네.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네. 이런 게. 근데 너무 모호해요. 모호하다. 지금 이제 뭘 하고 싶은 건지. 지금 이제 귀환한다고 하시잖아요. 안철수 대표가요. 네. 네. 그렇죠. 한국에 이제 아니, 2월달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네. 그럼 같이 통합할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 뭐 저는 뭐 사실 그 한때 또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같이 네. 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제 당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건 좋은데 네. 좀 변화되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과거의 안철수 전 대표의 네. 똑같은 모습이면 안 된다. 안 돼요. 네. 네.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사실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안철수뿐만 아니라 유승민도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평가도 하고 네. 평론도 하고 텔레비전 나오면 뭐 옳은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들 이제 어렵잖아요. 그리고 예. 막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그 지금 정권에 대해서 그렇죠. 튀는 얘기하고 이러면 사실 탄압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검찰한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막 기자들이나 언론사들도 좀 큰 데 같으면 인허가권 가지고 또 압박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압력을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용기를 내서 옳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양심 선언을 하고 네. 이건 그전 정권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네. 그런데 진짜 정작 중요할 때 숨어 있다가 네. 또는 도망가 있다가 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서 희생되고 네. 불이익을 당하고 네. 폭로를 하고 문제가 되고 왕따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네. 화가 나서 분노해서 밖으로 뛰쳐나오고 그죠? 그런데 국민들이 싸울 때 숨어 있다가 특히 정치인들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선거 때가 돼서 나온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까루님도 질문하셨지만 나중에 통합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예.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아니죠. 예. 통합추진위원회 이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저 좀 궁금이 더했던 것은 합쳐지게 되면 전진당의 당명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아니면 합쳐진 당의 이름이 생기는 겁니까? 합쳐진 당의 이름이 생기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오늘 아침에 아마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네. 1+1이 꼭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1+1이 최악의 경우 0.5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통합을 하면 잘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통합하고 나서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내 싸우게 됐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 번을 했으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저기 보니까 뭐 팀 PC방이 뭐 여자 2인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이 잘못됐는데도 거기 이렇게 눈치 보면서 눈알만 굴리면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빨리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정당에 같이 안 맞는 분들은 아, 그렇죠. 아니, 그 정당에 같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잘못된 얘기를 할 때는 옳은 얘기를 하면서 뛰쳐나오거나 거기서 싸우거나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문제가 뭐냐면 다 참잖아요. 뭐 때문에? 공천 때문에? 그죠?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익이긴 해요. 그런 어떤 출세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죠. 장관도 돼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진중권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저하고 노선을 좀 많이 다른데 근데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채팅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매번 그 시사 딜리버리를 진행하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여기 나오시는 분도 그렇고 정현호님도 그렇고 이분들은 BJ가 아니에요. 제 혼자 BJ인데요. 저 13년 했습니다. 아프리카만. 제가 계속 원래 소통하잖아요. 근데 계속 어떻게 소통을 해요? 이분들 말씀도 할 시간이 있고 하니까 본인 글을 안 읽어준다고 해서 소통 안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조금 섭섭하고요. 그리고 진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당 저당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일관되게 한쪽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반대되는 쪽으로 갔어요. 일관되게. 그죠? 그렇죠. 자유를 위해서. 전체주의하고 좀 싸울 수 그런데 있는. 이제 한국당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하고 비슷할걸요? 그럼요. 네,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민주당 지지를 지금 서야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이 마음에 아직 흡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유보하고 붕 떠있는 국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국민들하고 비슷한 거죠. 자, 여러분, 시사 딜리버리 6회 우리 이현주 국회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소방관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소방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경찰관하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제가 경찰관이 아니잖아요. 정치인하고 했다고 해서 제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같이 방송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거고 자유한국당하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 왜 자꾸 그러세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MC 보기 힘들어요. 저는 그냥 돈 벌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공식방송 진행자입니다. 네, 너무 솔직하세요. 이현주 의원님의 생각을 이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또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그래서 시사 딜리버리 아닙니까? 좋습니다. 네, 자꾸 제 팬티 색깔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 안 보여줄 겁니다. 저 이제 의원님의 솔직한. 출마하시죠. 의원님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니까 그리고 한다고 하면 지역이 따로 있으시죠? 올해 출마.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겠죠. 정치 출마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당도 만드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당수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창당 그러면 이제 당 대표 하실 거죠? 그렇죠. 뭐 당 대표가 되면 시켜주면 해야죠. 그런데 당대표가 되면 제가 혼자 멋대로 나는 여기 갈 거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열심히 선거운동 할 거야. 이게 안 되죠. 그죠? 우리 당에서 함께 나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될 건지 이제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시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내 지역구 얘기하고 이러면 되게 웃기죠. 그러면 총선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거? 나가는 건 당연히 나가죠. 나가는데 지역구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전진당이 이제 곧 나오니까요. 다음 질문 드리죠. 이 뒤에 있는 질문도 비슷한 거라서 제가 좀, 섞어서, 20대 국회 활동에 대한 평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그 평가를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주 김진태 의원님하고도 얘기했었죠.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5%였대요. 역대 최저치.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잘 안 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많이 출석도 안 했을 거고, 그죠? 법안 처리도 많이 안 했을 거고. 이게 30.5%가 정말 낮은 숫자라고 합니다. 보통 한 40%대 나온다고 하는데요. 20대 국회가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의원으로 만약에 활동하게 된다면 어디에 또 이제 주안점을 두고 하실 건지. 사실상 이 20대 국회가 거의 끝났는데 5월 말이 되면 끝나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그때 거의 다 끝났는데 그냥 보더라도 지금 뒤집을 수는 없어요. 30.5%를 거의 그 수준에서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올라가진 않겠죠. 네. 그래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또 많이 등 돌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더 정치인 싫어하고 국회의원 싫어하고 이 등 돌린 그 국민 민심을 또 어떻게 돌릴 건지 앞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떤 쪽으로 이런 거 감안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대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20대는 최악이에요. 네. 저 그래봐야 제가 2개밖에 안 해봤지만. 네, 19대, 20대. 네, 근데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네. 아마 국민들도 느끼실걸요?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나빠지고 있죠. 네. 국정 운영도 갈수록 나빠지고 국민들 삶도 먹고 사는 것도 갈수록 또 나빠지고 갈등도 분열도 많아져. 그리고 북한 대북 관계도 국제 관계도 갈수록 나빠지고 네. 이거는 정말 저희가요. 어쨌든 이거를 어떤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면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죠. 예. 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 같은 경우도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왜 국회 역할을 못 하고 있죠? 그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여당은 이중대고 여당과 그 기타 등등 이중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야당은 또 완전히 이제 반대편에서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한때는 저는 이제 새정치하자 이러면서 그러면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이게 해결될 거라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국민의당 안에서 중도라는 게 양쪽의 중간에서 어중간한 게 아니구나. 균형 잡힌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잘못된 게 그냥 막 갈 때는 그때는 또 강력하게 싸우면서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다만 그 내용이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타협할 때는 과감하게 하되 아닐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건 안철수도 그랬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싸우는 걸 중도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네, 어중간한 싸움. 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비겁한 거고.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 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른미래당 안에서 투쟁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그게 잘 관철이 안 됐었는데, 사실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야당 다 와야 돼요. 야당 그래야 여당과 정부가 견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야당이 싸우긴 하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막는데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뭘 막으려고 그러면 국민들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서 이 어떤 그 견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수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인사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거 국민들 여론전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밑바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중들을 상대로 그렇잖아요. 막 현수막도 달고 그다음에 지역 곳곳에서 막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국민들 여론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약하다는 거죠. 지금 한국당이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약하게 되면 견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 될 때는 강력하게 견제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래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야 국민들이 저 야당이 능력이 있구나. 저 야당이 뭔가 해내는구나.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그게 아니고 받아들일 만한 게 있을 때는 과감하게 어떤 절충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빨리 타협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거죠. 그 어떤 강단이 필요하다. 무조건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굉장히 강단이 있어야 된다. 정치라는 거. 그건 보시기에 20대 국회가 이제 조화도 잘 안 되고 견제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21대 국회를 시작하신다면 어떤 과제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해결하거나 달성하고 싶은 저는 빨리 소득주도 성장 빨리 폐기해야 돼요. 폐기. 경제 쪽에 또 아니 일단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요. 국민들이 진짜 큰일이에요. 완전히 공단 같은 데 가보면요 거의 슬럼화돼 있어요. 물론 뭐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지금 먹고 사는 게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다 침체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북한과의 이 문제 굉장히 심한. 우리가 뭐 나선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란 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나올 텐데 걱정되는 상황이죠. 걱정되는 상황. 저는 근데 방송할 때 뭐 정치 시사 이거 이슈 이 방송할 때 아닐 때도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냥 뭐 야외에서 이제 방송할 때도 일단 제가 건강보험료가 2배로 올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약간 올랐어요. 살갑게 느껴요. 진짜예요. 진짜. 소득은 안 바뀌었는데 세금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기준법이 계산법이 바뀌었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약간 그게 갑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힘들고 지금 뭔가 희망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것저것 오르고.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참 그게 뇌리에 남게 남네요. 중도라고 해서 그냥 중앙에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균형만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확실하게 할 때는 또 확실하게 어필을 해줘야 된다. 생각은 균형 잡히게 하는데 그게 이제 중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두루뭉술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약간 물렁물렁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좀 약간 투쟁 안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중도면은 무조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넌 차분해야 돼. 그리고 약간 마치 막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정말 싸움 말려 안 돼 얘들아. 이런 역할만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진짜 새로운 발상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맞는 얘기가요. 중재라는 거는 우리가 미국하고도 그렇지만 중재는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중간에 있는 세력이 어떻게 중재를 해요? 중재를 하면 그럼 자기는 그럼 색깔이 뭐예요? 자기 색깔은 뭐예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체성 없는 이상한 헛개비 같은 존재가 돼요. 중재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냥 고래 싸움에 세월도 터지듯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중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덩치 큰 애들이 싸우면은 말리는 마른 애가 한 대 맞아. 그냥 이렇게. 그렇지, 너 뭐야? 등치 있는 애가 말려줘. 그래, 비켜. 막 이렇게. 균형이 잡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막 이렇게 막 껴서 막 왔다 갔다 하면 너 비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최근에 삼지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삼지대가 있기나 있으니까 저는 특히 그 삼지대 얘기하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정말 참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진짜 장시간 동안 몇 분 동안 얘기하고 저 한마디에 1분도 안 걸렸는데 저한테 지금 까루님이 말이 더 많네요. 제가 얼마나 말을 했습니까? 정말 짧게 했습니다. 진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그 지역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출마는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전진당이 이제 곧 나올 거니까 그때 다른 분들하고 또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남겨놓을 테니까 다시 보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사 딜리버리 6회차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사 딜리버리가 유저분들의 이제 의견, 또 정치 이슈, 시사 이슈 이런 걸 전달해 드리는 건데 그거 말고도 또 딜리버리 타이틀답게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릴 선물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 전달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김영란법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선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패드입니다. 마우스 패드인데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동시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여기다 이렇게 가로 노트북까지 뜯어주실 거예요. 보여주시죠. 이거 BJ분들도 요긴하게 저도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 장패드 진짜 크네. 가로로 해서 푸시푸시하고. 키보드 위에 이거 보면 요 위에 올라가서 막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마우스 이렇게 한번 들고 보여주시죠. 네네네. 진짜 기네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프리카 장패드 쓰시라고 네. 키보드랑 같이 올려놓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도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진짜 여러분 이벤트 할게요. 이거는 2020년 올해 아프리카 캘린더입니다. 달력이고요. 고맙습니다. 달력하고 다이어리 이렇게. 와,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쁘네요. 이쁘네요. 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달력.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날이 있죠. 4월에. 표시. 4월. 아니 뭐 저는 선거라는 거는요. 신나게 해야 돼.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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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일종의 그거잖아요. 일종의 시합이잖아. 시합. 경쟁.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시합을
그런 배팅과 시합 이런 걸 즐기는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약간 육식동물이다 나는. 싸우고 양육강식 뭐 이런. 아니 양육강식까지 하면 그렇고. 적자생존? 그런 건 아닌데. 자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게임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예. 이제 어차피 선거라는 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종의 고시다. 그러면 예. 이게 우리가 예. 동물들도 이렇게 딱 싸움 시작하기 전에 기싸움을 하잖아요. 기싸움. 네. 기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기싸움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기싸움에서 야당이 지금 자꾸 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 이게. 좀 더 저는 그래서 세대 교체 많이 해야 된다. 세대 교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이렇게 또 나이 가지고 다 얘기할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면요. 예. 아무래도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예. 근데 선거는 제가 기라고 얘기했지만 기는 에너지거든요. 예. 근데 에너지가 넘치는 쪽하고 예. 에너지가 다 사그라들어서 시들어버리는 쪽하고 네. 다릅니다. 네. 그러면 벌써 그것을 유권자들이 느껴요.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방송할 때, 저 사람이잖아요. 예. 개인 방송할 때, 좀 이렇게 우울하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별풍선을 안 쏘더라고요. 네. 근데 막 활기차게 막 이렇게 하면, 재밌다고 신난다고 막 에너지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선거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 에너지를 좀 이렇게 느끼게끔 방송을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옳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옳은 얘기를 하는데 예. 주눅들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특히 지금 같은 상황, 아까 예. 그 검찰 상황도 있지만 네. 이런 거를 향해서 어쨌든 견제를 하고 네. 우리가 이 상황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네. 이 기가 죽어 있으면 국민들이 쟤네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야 막아봐봐. 우리가 힘을 실어줄게 이렇게 해야죠. 의원님이 생각하시기 말씀해주신 대로 세대 교체로 얘기하셨는데 좀 뭐 젊은 정치도 있겠어요 그 내용 안에. 네. 그 뭐 세대 교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젊은 정치라 하면 의원님이 네. 생각했을 때는 어때야 한다 뭐 이런 방향이 있습니까? 네. 우선 뭐냐 하면 좀 쿨하겠죠. 쿨. 저는 쿨한 걸 좋아하는데 쿨. 예.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아무래도 이렇게 예. 젊은 사람들이 좀 솔직하지 않나요? 좀 직설적이고. 그렇죠. 예. 이제 문화가 다르잖아요. 예. 근데 옛날 분들 보면 막 이렇게 체면치레하면서 또 막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얘기 막 네. 하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그거는 말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너무 싫거든요. 위선적인 거 되게 싫어하죠. 예. 조국도 싫어하는 게 위선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하고 그러고 조용히 있으면 되지. 예. 지금 뭐 채팅방에서 이제 기 얘기하시니까 기 센 거보다 정직한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실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정직은 기본이지 시비는 의구라고 또 누가 그러니까 당연한 정직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가 세다와 정직을 구분하고서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서로 기센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밑에 깔리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민주당이 좀 그렇죠. 자, 여러분, 요 앞에까지가 제 의견이었고요. 네, 여기 뒤에는 이현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정직이 이제 직설적인 건데, 네. 저는 좀 정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닌 척하고 막 이러지 말고, 이렇게 당도 있잖아요. 민주주의 막 한다고 했는데, 민주주의 안 해. 그러면 뽀개버려. 네. 이건 뭐야? 이거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국민들 앞에 왜 사기치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민주주의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뭐가 빨리빨리 바뀌고 다 이렇게 해서 재조정되고 이래야지. 민주주의 한다 했는데 민주주의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그래도 나는 공천을 받아야 되고 장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되겠어. 출세를 해야 되니까 입신양명이 중요한 거야. 이게 문제예요. 아니 굳이 뭐 제가 볼 때 장관 안 하면 어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공천 못 받으면 어때? 그리고 또 안 받아서 국회의원 안 하면 어때? 뭐 안 하면 그만해야지. 또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 네.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의원님 이제 뭐 민주당에서 탈당하실 분들은 탈당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여러 명이 그때 저랑 탈당하기로 했어요. 네. 이미
왜냐면 그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때 공수처 얘기할 때 제가 이거는 잘못하면 오히려 독재법 된다. 난 네. 공수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의원님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아니 거기서 그랬는데 그 여러 명이 있었는데 네. 한 명이 그러는 거, 야 참아. 우리가 집권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네. 그러면 검찰개혁 얘기했던 거 다 뻥이었네. 네. 이런 나쁜 놈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제가 듣기로는 네. 야 우리가 집권할 거잖아. 이 얘기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어떤 당이 집권을 해도 그 사람이 독재를 할 건데 그게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야 괜찮아 우리가 잡으면 되잖아. 우리가 독재하면 돼. 약간 이런 의미로 말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하면 돼. 우리가 정권을 잡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 먹으면 돼. 약간 왜냐하면 그때 탄핵 과정이었거든요. 네. 직전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집권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개헌론이 막 있을 때였어요. 응? 그래서 제가 검찰 개혁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개악이 된다. 예. 오히려 독재가 된다. 이렇게 내가 문제 제기를 지금 금태섭처럼 제가 네. 막 한 거죠. 네. 그랬더니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차피 정권을 잡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 공수처를 우리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데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제가 이제 환멸을 느꼈고 저는 내가 민주주의나 자유, 인권 이런 걸 실현하려고 이 당에 온 거지 이렇게 그냥 무조건 권력을 잡고 한을 풀고 복수를 하고 국민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네. 저는 내 양심을 속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이 유저분들이 공수처가 왜 독재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아까 이 이야기의 그 좀 해석이 좀 되려면은 공수처에 이제 설치가 되게 되면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는 도중에 공수처에서 중단시키고 수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공수처가 있으면 조국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선거 부정 수사도 중단시킬 수 있고. 네. 근데 검찰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다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자격을 변호사 시험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격을 갖추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처장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검사가 아닌 사람들이 수사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조사위원 이런 걸 했던 사람. 근데 현 집권당인 여당에서만 그 공수처장을 뽑고 공수처장 밑에 그 검사분들 다 뽑는 건 아니잖아요. 야당에서도 권한이 있지 않나요? 추천.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러면 정치인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때 손대는 거 아니야? 그럼 정치인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권력이라는 거는 그 유혹을 느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정치인들이.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하고 싶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런 제도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반지의 제왕 얘기를 들었는데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를 끼고 나면 이 눈이 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지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반지 놔두고 우리가 낀 다음에 정신 차리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거고 검찰 개혁은 저는 근데 한국당이 잘못하는 거는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국민들이 개혁해야 된다고 다 생각하죠. 경찰도 개혁해야 되고 검찰도 개혁해야 되고. 그죠? 근데 공수처라는 그 새로운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무슨 자꾸 제도를 만들고 권력기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기관은 자꾸 줄이고 그 다음에 찢어놓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국민들한테 좋은 거죠. 국민들의 어쨌든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권력기관과 이런 이 감찰기관들은. 그거는 탄압을 하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검찰도 분리가 돼 있어. 예를 들면 검찰도 이제 고검이 막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럼 지역별로 다 독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쪽 검찰이 수사한 거를 저쪽 검찰에서 딴 얘기 할 수도 있고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경찰 검경수사권 조정도 원래는 그것 때문에 등장을 했는데 근데 경찰이 그러려면 권력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경찰은 독립이 안 돼 있거든요. 행안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직이 가장 크거든요. 전국에 이 여러 조직 중에 숫자가 가장 많잖아요. 경찰 조직. 네, 그런데 그러면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조정만 해서 검찰의 권력을 경찰로 준다. 그러면 독립성이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못한데 이건 잘못된 상황이죠. 어제 경찰이 행안부 밑에 있으면 행안부 위로 올라가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 아마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또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또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그거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다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수평적으로 운영하고 검찰총장 권한을 갖다가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저 정치권이 어떻게 하면 이쪽에 검찰이나 경찰에 개입을 못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관점을 봐야 되는데 원래 헌법에 있듯이 창권 분리처럼 그렇죠. 입법자로 사법자로 다 행위자로 이렇게 해야 그럼요. 되는데. 그래서 마치 법원처럼 서로 이렇게 독립되게 만들고요. 법원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관리만 하지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원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검찰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가만히 놔두고 그 위에 더 센 걸 하나 놓았다. 저는 이건 너무 끔찍한 상황으로.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반지의장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반지처럼 활동을 할 것이다. 이걸 이제 누가 끼리냐가 이제 문제인 그렇죠. 거지. 누가 끼든 눈이 획 돌아갈 거고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악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제도라는 거는 악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선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은데 이제 보통 이제 검찰 개혁 논의하는 게 검찰 안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수처라는 걸 세워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거꾸로 검찰총장이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수사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같으면 굳이 뭐 이렇게 독립성 문제는 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독립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또 독립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단행도 하고 어저께 대통령 신년부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의원님은 이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최근에 그 법무부 안에서 인사단행한 것도. 인사 단행한 건 정말 할 말이 없죠. 정말 이거는 거의 과거에 독재, 그러니까 그 유신 때나 볼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때 항명 사태들 많이 있었잖아요. 법원하고 검찰 파동 있었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대로 가면 통제 안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굉장히 내부가 아마 두 쪽이 날 거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이 정권의 우호적인 판검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항명을 하는 파동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럼 국가가 이게 정말 이런 게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자,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뭐 대본보다 이게 더 재밌네요. 대본 안 할래 그냥.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한 번 더. 재밌네요. 이현 의원님 너무 말씀 잘하시네요. 그리고 공감이 가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냥 이거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좌파 우파 이런 뭐 보수 진보 따지지 말고 그냥 상식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진짜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머리 깎으면서도 민주주의 파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양심의 문제. 그래서 사실 지금 검찰 문제나 이런 문제는요, 사실은 이거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좌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면 좌파면 민주주의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수처 얘기 나올 때 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영국이나 프랑스도 공수처 이거 해놓고 민간이 지금 감시 체제를 두고 있다. 민간에서 감시하게끔. 그렇게는 어떻게 안 될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미 일단 됐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뒤엎어요 이거? 됐는데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이미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저는 민간이 뭐 이게 뭐 아니, 외국처럼 해야 이거를, 됩니까? 그 민간이 하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사실 이거가 영국 프랑스하고 우리의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는 어쨌든 간에 이 민간의 국민들의 기본 사고방식이 권력은 작을수록 좋다.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어떤 대통령 임명하고 대통령이나 정권이 통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이제 좀 사실은 민주주의 역사 짧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나라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고 우리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나를 책임져줘 이런 생각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고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자들은 위임받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거나 그들한테 의존하거나 이런 생각 곤란하거든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국민들이 감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임명 자체를 대통령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명 자체를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 공수처장의 이 어떤 권력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어떤 수직적인 체계를 방지를 해야 되고 공수처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호선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는 그래도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특조위 같은 거는 정치인들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특조위는.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가 막 임명을 해놓고 그럼 자기 사람 막 심어놓고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공수처로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중립적으로 자기 할 일 열심히 해왔던 전문가들이 이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검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변호사들도 일단 저는 검찰이나 법원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거는 자기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채팅방 이제 계속 또 다른 얘기 하고 있네요. 뭐 민식이법 이렇게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달라고 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삼권 분립은 공수처는 어디 소속이지? 공수처 모든 권력이 의원님 말씀대로 공수처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전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권은희 의원이 그 수정안 발의도 했잖아요. 그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바로 민주당 안으로 그냥 갔죠. 일방적으로 다 갔죠. 논의가 안 된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 뭐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은요 그냥 독재예요. 일당 독재. 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토론 자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또 협상을 해서 뭐하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옛날 같으면 19대만 해도 사실은 절충안이 많이 나왔거든요. 타협을 하면서 반반씩 좀 해갖고 절충안이 나오고 또 절충안에 대해서 표결 경쟁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절충안 자체도 야당끼리만 하고 그냥 뭐 완전히 무시하고 샥 가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일당 독재가 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국회법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으니까 이제 뭐 협상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요. 이미 이제 회의는 다 지나갔고 이제 총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통합추진위원회 보수 야당 중도 보수당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4+1이라고 하는 이제 여당 쪽 친여당 세력이 어쨌든 지금 좀 주도권을 갖고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반대 야당 중도 보수당 통합하고 있는데 총선 앞두고 좀 어느 방향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좀 전망하고 계세요? 통합이 되면 좋죠. 그런데 저는 너무 성격이 다른 당들이 다 이렇게 통합을 할 경우에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되면 연합을 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우리가 겪은 것처럼 생각이 너무 다르면 예를 들어서 안보 문제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저나 이렇게 또 유승민계나 이런 쪽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나이브한 태도를 굉장히 비판했고, 네. 근데 이쪽에는 또 과거에 DJ계의 어떤 그 후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햇볕 정책을 추종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게 뭐 거의 뭐 적점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 문제점이긴 해요. 우리나라는 제가 다른 나라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을 봐서 상황이 이렇고 하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타협을 해서 만들어내고 가장 바람직한 안을 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게 좀 있냐면 과거의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어떤 정책 이거를 반대를 하거나 그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 막 난리가 나요. 응?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DJ와 노무현, 이쪽에서는 뭐 박정희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또 이명박이라든가.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는 그게 맞는 얘기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중국이 개혁개방될 때, 그때 북한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핵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중국도 알고 보니까 개혁개방하는 듯 했지만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도 핵까지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쏘갔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른 거를 지금 현재 상황 가지고 객관적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난 누구를 추종해, 난 어느 쪽 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건 무조건 다 맞아. 지금 시대가 20년, 30년 지났지만 그래도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종교처럼.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비판하면 막 난리가 나요. 비판하면. 그럼 무슨 이제 저는 사실 보면 이렇게 당에 가보면 막 이렇게 옛날 대통령 사진 막 이렇게 천장에 올려놓고 야 저게 뭐냐. 내가 그분들 존경하긴 하지만 이게 무슨 뭐 우상도 아니고 근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죠?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역대 대통령들을 쫙 한다든가 자기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쫙 해놓는 머리 위에다가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자유시민 사회인데 봉건 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입법도 아닙니까? 법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맞게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옛날은 맞았지만 지금은 또 바뀔 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법을 개정하잖아요. 그럼요. 바꾸고 네, 그 시대에 맞게. 진짜.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막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짜증나지 그런 않아요? 경우는 있어요. 짜증나지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86세대. 그러니까 그 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 그 86세대. 정치 쪽에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현주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97이라고 얘기하죠. 90 학번 때 그리고 70년대생. 그래서 그렇죠. 97세대. 네. 그래서 86세대, 97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86세대는 이제 과거 오래 전에 이제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80년대 이제 학생운동한 세대. 그렇죠. 그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현주 국회의원처럼 이제 뒤에 97세대 이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97세대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일단은 86세대는요 굉장히 혜택받은 세대죠. 그 공부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공부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또 안 해서 지금 내용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틀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계속 이제 데모만 했죠. 데모만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투쟁했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쳐줬는데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정작 그 또래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심각해요. 그 경제에 대한 기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특히 거기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전대 의장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봉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피라미드 체제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쯤 되면 이제 왜냐하면 우두머리고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 지휘해야 되는 군대 체제거든요. 그래서 군사 정권 하에서 그런 어떤 학생운동 체제는 완전히 군사 문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떠냐면
경제적인 부분도 항상 사람들이 네가 열심히 학생운동하는데 나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살고 있으니까 먹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도와주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의 후원을 받아서 살아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경제관념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칭찬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하면 충분히 보상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벌써 몇십 년째 지금 보상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되게 약간 그 끈끈한 정이 더 많이 묶여진 세대가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어떤 동지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로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정치 활동을 하는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갔다가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어떤 부채의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채의식.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도 절대 비판을 안 합니다. 잘못된 걸 덮어주기도 하고. 네, 이건 뭔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예. 왜 같이 도망 다니고 감옥 가고 이런 사이잖아요. 지금도 탄압당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됐는데도 조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그리고 우리가요 보통 보면 20, 30대 생각하던 게 평생을 가잖아요. 우리가 유행가도 20, 30대 막 좋아했던 게 평생을 가는 것처럼 그게 자기 인생을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20, 30대를 그렇게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국제적인 감각도 너무 떨어지고 현실의 정세라든가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에 대한 대안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와서 굳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아직도 계속 주면서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거듭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냐?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가장 좋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그만하시면 충분히 보상받고 충분히 평가받았으니까 이제는 역사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쉬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젊은 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온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딜리버리. 많은 분들이 댓글도 올려주셨고 그 청년 문제 있잖아요. 항상 이슈였어요. 저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이제 치르면서 선거를 치렀다는 얘기는 저도 이제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계속 매번 나왔던 게 청년 얘기, 청년 문제,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투표 끝났어요. 선거 다 끝나면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정치권에 거의 청년들이 이제 발디딜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현주 의원님 생각은 이제 계속 이제 젊은 세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청년들이 이 청년 세대들 젊은 분들이 정치권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뭔가 이렇게 밑거름 뭐 토양을 좀 만들어 놔야 올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놔야 청년들이 많이 더 참여를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자기가 사람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너무 막 이렇게 택도 아니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좋은 청년들 그리고 청년이라고 해봤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다 40대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86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정치에 진출한 게 30대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5.16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게 40대예요. 5.16을 했지만 선거로 당선이 됐어요. 그때는 시기가 너무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이 전두환 때하고 달리 국민들이 오히려 이제 젊은 그리고 그렇게 높은 장성들도 아니고 그냥 젊은 장교들이 나라가 개판이 되니까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박수를 많이 쳤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얻은 권력이나 막판 되면 이제 적당한 때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고인물이 썼거든요. 이제 그래서 평가가 나쁜 분이 있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또 역할도 많이 하셨고 근데 그때도 보면 그 주류 세력들이 집권할 때 40대,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국가의 새로운 어떤 활력이 막 돌고 뭐가 분출하면서 역사가 발전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역할을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40대면 이미 중년이고 우리 뭐 30대도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물론
원로들이나 기성 세대들이 또 많이 받쳐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심하게 없잖아요. 아예 애 취급받잖아요. 우리 정현호 같은 사람들 애 취급받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되냐. 정치권에서만큼은 아주 애처럼. 네,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막 이렇게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정년퇴직 할 사람들이 다 한참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굼뜨고 좀 무겁고 막 체면치레 하는데 신경 쓰고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뭐가 안 되고 하여튼 싸우더라도 제대로 싸우고 할 때 빠바바박 하고 이래야 국민들이 관심도 갖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 일단 그래서 기회부터 제공. 그렇죠. 아예 기회도 안 주면서 맨날 뭐라고 하냐면 뭐 이렇게 노력해라. 뭐 그 다음에 아프니까 청춘. 전 그 얘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도 싫어합니다. 왜 청춘은 꼭 아파야 되냐고요. 뭐가 아프니까 그 말은 저도 싫어합니다.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래, 아프구나. 그래, 청춘이니까 아픈 거야. 당연한 거야. 조금만 감내해. 막 이러면서 위로를 계속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위로할 필요 없고 그들도 또 어떨 때는 냉혹한 현실을 맞부딪혀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비키면 된다. 좀 비키고 기회를 주고 역할을 맡기고 그 못하면 뭐라고 하고 그죠? 평가를 하고 그런데 기회도 안 주고 못한다, 뭐 아직 안 된다,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다른 생각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도 약간 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도, 좀 약간 저도 별로,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잘못된 인습은 버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선거자,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결국은 또 승리도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는 구도도 중요하다는 말도 있고, 또는 어떤 화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세대교체라는 게 화두가 어느 정도 화두로 이제 떠오를 거라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선거는 좀 어떤 전략으로 치러야 승리할 수 있다 보시는지. 뭐 여러 그게 있을 텐데 어쨌든 좀 진짜 전략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항상 전략을 잘 갖고 계셔서. 왜냐면 이제 서로 지금 이제 경쟁하는 거잖아요. 자기 편에 다 보지면 안 되니까. 네네네네. 말씀 잘하셨어요. 너무 다 말씀하시면 저쪽 가또 물어봐요. 또 서로 그냥 다 패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전략이 있을 거니까. 너무 자세하게는 말고. 네네. 아니, 전 세대 교체가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최근에 기업에서도 임원들이 다 물갈이 됐거든요. 그래서 40대 임원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민간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또 다 있고 우리나라 한 10년 단위로 이 어떤 시대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그다음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밑에 아들 세대 이 세대들이 완전 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가 완전히 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가치도 다르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전 세계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떤 세상에서 특히 선진국들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진국들이 주류가 되고 있는 그 시대 그거를 관통하고 그 공감대를 가지고 거기서 경쟁할 수 있는 세대가 주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한 30대 내지는 조금 더 많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40대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막 60대, 70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른 거 딴 나라는 막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기어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대교체 저는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86세대도 심지어 86세대도 이미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 볼 거 다 봤다. 그리고 이제 별 게 없구나. 그렇게 큰 기대를 했건만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기회를 줬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주류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다 뭐 어르신 연륜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세대 교체 화두가 될 거다. 특히 수도권은 그럴 거다. 그런 의미에서 통추위 제가 비판하는 게 통추위를 하는데 다 옛날 사람들이 도로 나타나는 상황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면 통추위 결과는 실패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아까 뭐 안철수, 유승민 마저도 유승민은 더더군다나 사실은 4선의 대구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옛날 분이세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 대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게 화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당은 패배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대교체. 근데 이 진짜 뭐 TV도 많이 나오고 하셨던 분들이나 그렇게 정치 쪽에 오래 좀 이렇게 몸을 담으셨던 분들이 그래도 이제 좀 인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지역 선거에서 정말 지역선거에서 저젊은 분이 물론 지역선거 그러니까 이제 섞어야죠, 잘.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요, 거의 없거든요. 저 모르잖아요. 저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젊은 사람이 뭐 현호님이 갑자기 나와서 저분이 그냥 뭐 프로필만 보고 이 정도만.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비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도요. 중앙에서요 홍보를 막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뭐 선대위도 뭐 하고 뭐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기회를 주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해달라. 그럼 자꾸 화면에 나오면 알려지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화면에 나왔는데 잘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뜨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주니까 지금 이제 그럼요. 자꾸 자기들이 막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맨날 식상한 얼굴들이 다 돌아가면서 다 하고 아니면 자기 꼬봉들만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던 거 저도 잘하면 이번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로서 1인 미디어 전문가시니까. 저 3, 40대에. 그리고 진짜 우리 저희 3, 40대? 저는 40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잠깐만요. 전진당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난주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다음 주에 이현주 의원님 하신다니까 시사 딜리버리 나오신다니까 뭐 좀 전달 말씀 있냐고 여쭤봤더니 김진태 의원님 하신 말씀이 이현주 의원님 꼭 이제 끝나고 시사 딜리버리 끝나고 페북이나 인스타 또 1인 미디어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꼭 까루님 언급을 해달라고 제가 김진태 의원님한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옷 색깔 보여주면 일단은 이쪽에서는 칭찬받겠지만 이쪽은 무조건 화살 돌려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김희태 의원님이 글 같은 거 올리면 그거 갖고 이제 물고 들고 아이고 까루는 뭐 어떤 쪽이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시사 딜리버리 6회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진행하는 것만 해도 지금 그때 정의당 뭐 의원님하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공격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할 때 또 반대쪽에서 또 공격하고 자유한국당 할 때 또 그냥 지금은 무소속이잖아요. 네. 무소속인데도 와갖고 저한테 또 뭐라고 하시는 분 있고. 저는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 이름 모른다는 거 진짜로. 근데 이 말은 정말 공감이 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젊은 세대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은 참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배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진당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3, 40대만 가지고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당 창당하는데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헤맸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막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래갖고는 창당은커녕 올해 말이 돼도 창당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 바꿔서 한 30% 정도는 기성 정치인 우리 영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좀 우리가 모셔왔죠.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선대위 총괄본부장 하시던 분들, 막 이런 분들 모셔서 최고위원 하던 분들 모셔와서 그 대신에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중심이 될 테니까 당신들은 옆에서 병풍처럼 서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같이 함께 이렇게 좀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인류의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계속 내려져 오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걸 또 배워오고 또 후세대한테 또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위에 없이 아래 없듯이 역사적인 것도 과거가 없이 또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이 미래가 없을 수 없잖아요.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젊은 분들이 기획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들으셨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 늙은이라고 그만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해야 또 새롭게 시작하는 BJ분들도 같이 하고 지난번에 우리 그 시사 딜리버리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은혜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제가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공존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정말 제가 너무 공감이 갔었어요. 공존을 안 하니까요.
아니, 그래서 요새 뭐 이게 너무 뭐냐면 분리해서 세대 공존하자고 그러면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교체라고 해야 공존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인식을 해놓고. 네,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공존이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공존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들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존이라도 되려면 교체라고 해야 이제 이게 좀 먹혀들어가요. 붐이 일어나서. 네. 시간이 좀 네, 오버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시간, 근데 너무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예, 너무 즐거우시고, 너무 진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서, 여러분 괜찮으세요? 예,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진짜. 아프리카 TV에 작년에도 나오셨고, 올해도 또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사로 와가지고 시사 딜리버리 진행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채팅 또 이렇게 너무 험난하게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늦게 오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네. 물론 이제 이현주 의원님은 또 지지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아프리카 수준이 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전보다. 거기에 잘 맞게 여러 어떤 의견 또는 이견 등등을 올려주셔서 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꼭 읽어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알아서 또 읽어주시고 또 반응도 해주시니까 뭐 좀 이따가 이제 또 나중에는 어차피 1인 미디어를 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하죠. 홍보 한번 하세요. 아, 네. 이현주 TV. 이현주 TV. 네, 유튜브에 출연 네, 네. 이현주 TV도 많이 봐주시고, 네. 제가 요새 이제 창달 때 좀 바빠가지고, 올라오는 이 동영상 업로드횟수가 조금 줄었는데, 네, 하여튼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요, 그 기성세대의 기존 관념에 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들과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당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기성세대가 만든 그 두 개의 큰 당이 있지만 그 큰 당들이 정말 지금까지 나름 의미는 있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그 당이 있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우리 세대의 공감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적 잣대 이런 걸로 좀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뭔가 길을 찾아가는 게 정치를 막 패거리로 해갖고 자기 생각 없이 막 우르르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뜻있는 정치를 하는 그런 세대 우리 그런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저는 예. 저도 진짜 그러고 그 다음에 막 보면 이렇게 막 하면서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박정희 막 노무현 막 얘기 나오고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왜 다른 나라는요 그 혁명 이후에 프랑스 메드 혁명 이후에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가 황제가 된 나폴레옹을 위대하다고 추앙하잖아요. 근데 나폴레옹 위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 프랑스를 널리 발전시켰으니까. 그런데 잘못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혁명도 잘된 부분도 있고 그 이면도 있고 그 그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대통령들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치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견제해야죠. 그렇지만 돌아가신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진영을 떠나서 저는 다 장점만 좀 부각하고 그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훈으로 그냥 삼고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자꾸 그걸로 그냥 물어뜯고 그럼 제 얼굴에 침 뱉기예요. 딴 나라 가서 야 우린 이런 훌륭한 대통령들이 쫙쫙쫙쫙 있어. 얼마나 훌륭하니.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을 막 세계적인 사람으로도 막 만들고 전부 다. 그럼요, 그죠? 그래야 우리도 같이 크는 거예요. 예. 안 좋은 부분을 아예 그냥 잊어버리자가 아니고 타산지석으로 삼자. 그 말씀이 또 귀에 남네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아프리카 또 매니저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이제 이현주 TV 하시는데 유튜브에서 하시니까 아프리카에서 또 하면 어떠시냐고. 아프리카 TV에서 네. 거기서도 생방하시는 거예요? 이현주 TV도? 아니면 동영상 녹화? 가끔 하죠, 가끔. 네, 주로는 녹화를 하고. 왜냐면 시간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바쁘시죠.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진짜 아프리카 TV에서 그냥 BJ 이현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시려면 처음 합방은 저하고 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주에게 삭발이란? 갑자기 네. 이현주에게 삭발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제 저항.
저항의 의미. 저항의 의미. 로 생각하고 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우리 지지자분들은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꺼졌어요. 여기서 갑자기 반응이 깔끔하게 예. 모니터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사 딜리버리 6회차였습니다. 우리 이현주 국회의원님, 요즘 또 창당 준비로 많이 바쁘시고 해서 참 모시기 힘들었는데, 흔쾌히 또 승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현우님도 오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다음 시사 딜리버리 7회차는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조배수 의원님. 네, 민주평화. 민주평화당의 조배수 의원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행을 못하고 우리 BJ 이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몇 시죠? 2시입니다. 네, 오후 2시에 할 거니까 시사 딜리버리 많이 좀 애청해 주시고 또 즐겨찾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식 방송방에도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열려져 있을 거예요. 시사 딜리버리 공식 방송. 거기 즐겨찾기 하시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너무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이현주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전진당 잘 부탁드려요. 전진당. 네. 전진당 이제 곧 이번 주죠? 일요일에 일요일에 중앙당 중앙당 창당. 그리고 뭐 사실 통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독자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럼 우리는 그냥 나중에 연대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아예 이렇게 정말 파격적인 혁명적인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지 많이 했어요. 네, 네. 어찌됐든 하여튼 뭐 게스트였으니까 자리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잘하셨습니다.